그러니까 고수의 문법의 안종민 선생입니다. 선생님은 국어를 문법을 어릴 때 좀 거의 마스터한 것 같아요. 좀 재수없게 잘난 소리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을 어려워하고 또 싫어하고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국어의 역사, 국어사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워하는 친구가 많이 있으니 선생님이 또박또박 설명해 드리고요.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색칠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중세 국어만 수능에 나온다,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의 역사 전체가 여러분 국어사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단지 여러분 중세 국어에서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가장 민족 유산으로 찬란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각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좀 알아둬야 되는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 고대 국어와 중세 국어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고려 건국인데요. 고려 건국은 918년에 태종 왕건이 바로 건국을 했기 때문에 10세기가 됩니다. 그런데 왜 고려 건국이 고대 국어와 중세 국어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쌤이 지금 구글 지도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구글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자, 고려 건국전에는 고려가 건국되기 전에는 통일신라 시대였고요. 통일신라의 수도는 우리 불국사 많이 갔지만 경주였죠. 경주는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도 지역의 수도가 바로 경주였기 때문에 경주의 말을 중심으로 바로 여러분이 신라의 말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려가 건국하면서 고려의 수도는 우리 서울에서 가까운 여러분 가운데 보이십니까? 개성이에요. 이 개성은 지금 서울과 매우 가깝죠. 여러분 고려가 수도가 개성이고 서울이 여러분 조선의 한양이죠. 그래서 수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앙어라고 하는 표준어, 즉 수도의 말을 중심으로 된다고 봤을 때 고대 국어와 중세 국어는 우리 국어의 역사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가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려 개성이라고 하는 중앙어가 우리 한반도의 중앙어가 바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굉장히 센세이션한 사건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세 국어는 선생님이 별을 이렇게 5개를 박았는데요. 여러분 중세 국어가 끝나는 것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분야에서도 여러분 임진왜란이 바로 그 변화가 됩니다. 임진왜란이 여러분 일어난 해는 1592년도인데요. 요 정도 연도는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우는 방법은 전쟁이 일어났으니 159 있으면 159이니까 159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도망가거나 싸워야지. 이렇게 여러분 159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1592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대 국어와 현대 국어의 바로 경계선은 가보개혁. 이 1894년은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 좋은데요. 바로 동학농민운동과 가보개혁 두 개 다 일어난 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중세 국어의 특징, 여러분 고대 국어의 특징이나 근대 국어의 특징은 생략하겠습니다. 중세 국어의 특징 위주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세 국어의 특징, 된소리가 등장한다. 우리 끄뜨뿌스츠 나랏말 쌈이 할 때 나랏말 싸 할 때 이 쌍시옷 있죠? 쌍시옷 이게 바로 여러분 된소리가 등장했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음조화가 잘 지키던데 점점 안 지키게 된다. 요 모음조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조가 방점으로 해야 된다. 요거도 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높임법 강의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되 중세도 이게 있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유어 한자어 경쟁이 계속되었고요. 한자어가 점점 그 당시에 증가하게 됩니다. 언문불일치. 언문불일치라는 거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언문불일치는 말과 말하는 것과 글을 쓰는 것이 좀 달랐다 이런 뜻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투하고 우리 카톡에 쓸 때랑 실제로 말할 때랑 그게 거의 비슷해요.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 언문일치 시대인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뭐 공자님 가라사대 이런 말을 지금 쓰나서 아버지 가라사대 치킨을 사오너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웃나라 7번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 등의 외래어가 들어왔다는 도 특징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중세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해서 15세기의 중세 국어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 훈민정음이 창제된 연도를 혹시 암기하고 계십니까? 허허, 이거 꼭 알아야 되겠죠? 우리 1592 외운 것처럼 훈민정음 창제는 1443 하고요. 그 다음에 1446 기억하면 됩니다. 자, 창제가 된 건 1443년, 반포가 된 것은 1446년입니다. 쌤이 이걸 언제 암기했냐면, 쌤 초등학교 때 암기했어요. 그 왜, 어릴 때 이상한 우스갯소리 같은 노래들이 많았어요. 뭐, 좀 썰렁한 노래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 그것도 썰렁하지 않고 킥킥대고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쌤 불렀던 노래를 지금 잠깐 불러볼까요? 약간 징기스칸 노래를 좀 개사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징기스칸 이런 노래죠, 그죠? 근데 그거를 개사해서 세종대왕 1443년 한글을 창제했네. 해시계, 물시계, 전자시계, 만화시계, 오리엔트 카파, 아날로그, 오리엔트 카파, 아날로그, 문익점은 목화 밀수꾼, 빠바바바바바바, 광객토왕, 우리나라 제1의 땅따먹기 1인자 의자왕, 삼천궁녀 희롱하다 요리조리 피하다가 낙하매 퐁당, 꼬르르르, 낙하매 퐁당, 꼬르르르, 이순신은 일본의 원수. 이 노래를 왜 이렇게 그 당시에 열심히 불렀던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역시 모든 그 노래들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443년 한글을 창제했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 은근히 여러분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우리 유치원 때 되게 많이 불러보지 않아요? 그걸 지금 암기하고 있다면 한국사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 순경음 비읍, 여린 히읗, 반치음, 예디응, 아래야 이런 이상한 말들을 그 당시에 많이 사용했다. 나중에 선생님 설명해 드리겠지만 미리 알려주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10원 들고 산에 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 10원 들고 산에 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원 들고 산에 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 요런 단어들이 옛날에 의문들이 사용되었고요. 방점, 성조 이거 이따 설명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팔종성법. 팔종성법은 미리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녀 드라마 보세요. 그녀는 드라마 보시나요? 드라마 보세요. 그녀 드라마 보세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국정운시 한자음 요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두자운군과 각자병소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뒤 다 출제 요소 뒤입니다. 모음조화 이따 설명한다 그랬고요. 이어적기 연철, 끊어적기 분철, 그다음에 거듭적기 중철, 혼철 다 설명해 드립니다. 명사형 이따 확인해 드리겠고요. 리을 이응형 활용, 나라 말씀 중국의 달아 할 때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훈민정음 창제 몇 년도? 1443년. 1443년 한글을 창제했네. 그죠? 해시계, 물시계부터는 필요 없습니다. 세종 어제 훈민정음은 여러분, 훈민정음의 창제 취지에 관한 걸로 1459년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1443년 창제하시고 몇 년 후입니까? 16년 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맛동산은 뭐의 이름입니까? 과자 이름이죠. 그럼 신라면은 라면 이름이죠. 그죠? 불국사는 절 이름입니다. 안종민은 선생님 사람 이름이고요. 훈민정음은 무엇의 이름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책의 이름이기도 하고 문자의 명칭입니다. 알파벳처럼. 그럼 훈민정음은 무엇이냐?
가르칠 훈, 그죠? 백성민, 발을정, 우리 투표할 때 정말 많이 선거할 때 바로 소리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해석하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 훈민정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쌤이 아까 불렀던 노래죠. 1443년 한글을 사실에 한글이라는 거 창제한 게 아니라 훈민정음을 창제한 거예요. 그죠? 그 한글은 선생님이 알기로는 20세기 들어서 1900년 초에 바로 한글, 조선어 바로 학자 주시경 선생님이 한민족의 글, 바로 한국의 글, 큰 글 해서 한글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나왔던 거 좀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의문의 소멸 순서 10원 들고 산에 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 이렇게 기억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이게 사라진 순서고요. 쓸모가 없는 순서대로 빨리 없어지고요. 아래야는 맨 끝에 와서 지금 사라진 지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것들의 원래 명칭은 무엇인가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원 들고 여러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면 이게 숫자 10이 되죠. 그래서 얘는 히읗을 닮았는데 원래 이름은 여린 히읗입니다. 여린 히읗이라고 합니다. 여린 히읗 닮아서 히읗도 있었고 여린 히읗도 따로 있었습니다. 히읗이 아니고 히읗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발음은 어떻게 쓸까? 발음은 안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음을 할 수 없고 그냥 닫는 소리, 스탑 하는 소리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린 히읗, 얘는 광탈. 만들자마자 거의 빨리 없어진. 이거 뭐하러 만들었지? 후회했을 수도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모. 어떤 친구는 이거 알아요. 트라이앵글 하는 친구들 내가 충격받았어요. 이거 이빨 소리인 치음이죠. 치음. 바로 스 하는 소리 S 발음. 그런데 이 발음은 아마 Z 발음 정도로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즈 하는 거. 그래서 반쯤 치음인 반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요 단어가 여러분 읽을 때 가잘이라고 읽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가을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꼭지 달린 이응이라고 선생님은 배웠는데요. 이 원래 명칭은 옛 이응입니다. 옛 이응, 옛날 이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sing a song, 세종 할 때 받침 ng 이응 소리입니다. 바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얘는 우영우처럼 앞으로 읽어도 아래야, 뒤로 읽어도 아래야, 역삼역, 그죠? 아래야. 그래서 아래야는 아로 발음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참크레카 하는 단어 있잖아요. 바로 이 지금 과자에도 이렇게 명칭이 나와 있는데 제주도 사람들은 이거를 오로 발음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도색이 하는 게 돼지인데요. 바로 돼지를 도색이라고 해서 바로 아래 하실 때 도로 읽어요. 도색이, 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원 들고 산에 가서 사람한테 씨만 남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사라진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까먹어서 뭐 복숭아를 먹었다니 산에 갔는데 10원 이렇게 순서 헷갈리면 안 되고 10원 들고 산에 가서 사람한테 씨만 남았다. 저보다 시옷이네요. 10원 들고 산에 가서 사람한테 시옷 그죠? 10원 들고 산에 가서 사람한테 씨만 남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세종어제 훈민정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란 말쌈이 중국에 달아. 여러분 읽기 그게 힘드네요. 그냥 중국이라고 읽겠습니다. 나란 말쌈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 있어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할 위하야 어여삐 너겨.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사람마다 헤어 수비 니겨 날로 숨에 편안키 하고저 할 따람이니라. 원래는 이렇게 발음을 했다고 하지는 않아요. 실제 중세국 마참내라는 단어도 마참나이라고 읽어야 되고요. 성조까지 살리게 되면 마참나이라고 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읽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그걸 물어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요 이거 1번부터 끝까지 해놨는데요. 뜻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9번 이러한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기의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이것을 위하여 불쌍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사용함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여러분, 이 자료가 선생님이 손수 직접 쓴 필기본 자료인데요.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현대어 풀이는 이렇게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우리는 이것에 뭐 문학적 가치를 따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문법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정신, 이거는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구의 4대 정신 압니까? 내가 들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재치 있는 건데요. 다이처럼 넓은 마음, 다마처럼 둥근 마음, 큐대처럼 곧은 마음, 초크의 희생정신이라고 한답니다. 자, 여러분, 그거는 몰라도 훈민정음의 창제정신을 알아야 되겠죠. 바로 우리가 주인이라는 자주정신과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그리고 새로 만든 창조정신, 그리고 실제 생활에 사용하라고 하는 실용정신, 4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나란 말싸미. 자, 설명해요. 이 뜻은 우리나라의 말이 국어가 이런 뜻입니다. 형태소 분석을 하면 나라, 명사, 시옷은 관형격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어로는 의 정도가 되겠죠. 말씀, 말이고요. 명사, 이는 주격 조사.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말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나라 말싸미의 그 성조이죠. 바로 점을 찍었는데 그 방점이라고 합니다. 이 방점은 글자의 왼쪽에 찍어요. 그리고 이거는 소리의 높낮이, 즉 고저를 의미합니다. 고저를 나타냅니다. 높낮이. 그러니까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사라졌겠죠. 그런데 시험에 나올 때 혹시 장단, 길고 짧은 것이다 라고 하면 낚시로 많이 낼 수 있어요. 지금은 현재는 사라졌습니다. 3개 또는 4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것을 많이 압니다. 점의 개수와 관련해서 점이 없는 것은 평범한 소리, 즉 평성이랍니다. 이거는 low, 낮은 소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왼쪽에 점이 없기 때문에 나 하고 깔아서 나 아니고 나 이렇게 깔아서 합니다. 거성은 바로 박명수 소리 지는 게 아니라 바로 점을 한 개 찍는 바로 하이톤 랏 아니고 랏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3번째는 상성은 점 2개인데요. 위아래로 2개입니다. 옆으로 2개 하면 안 돼요. 바로 2개를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너무 심하게 우리 T3수의 매일매일 기라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약간 말 정도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현대국어의 장음으로 바뀌었다. 가끔씩 이것이 시험에 나올 때가 있으니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입성은 점의 개수와 상관없이요. 스탑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랏 하고 끊는 거죠. 요 랏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2번 다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성도 되면서 입성도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왜냐하면 받침이 시옷인데 받침이 그대 병신 이렇게 나오면 랏 하고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랏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아니라 높으면서도 랏 이렇게 스타카토를 끊으면 되겠죠. 그러면 나 랏 말싸 미 이렇게 했다는 건데 엄청 불편하죠. 우리가 문장 읽을 때 이렇게 한다면 엄청 불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졌다. 다음에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5세기의 말씀은 그냥 보통 말이란 뜻이에요. 근데 현대국어는 내 말을
내 말을 낮추거나 남의 말을 높일 때 쓰죠. 그러면 범위가 줄어들니까 의미 축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말싸미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말씀과 이가 합쳐진 주격조사 이가 합쳐진 말 적는 방식으로 되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이게 반 잘라서. 그럼 말싸할 때 받침 미음이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끊어 적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눌 분자에서 분리해서 적었다. 그래서 분리한 철자법 분철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던 미음이 이렇게 넘어갔죠. 그래서 이어 적었다. 그러면 연결해서 적었다. 그래서 연철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 말쌈미인데 이렇게 미음이 하나는 넘어가고 하나는 안 넘어가고 요건 넘어갔고 요건 안 넘어갔고 그러면 두 번 적었으니까 거듭 부탁했다. 두 번 반복해서 그래서 중복해서 적었다. 그래서 중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혼합해서 적었다. 그래서 혼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 중자가 여러분 무거울 중자도 되고요. 바로 중요하다. 근데 겹치다 중자도 없네. 중복, 이중 할 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거듭 적기의 현재 시대가 됐죠. 거듭 적기. 근데 처음에는 말하면서 이어 적기를 했다. 중간에 혼란스러울 때는 셌다. 다 적기도 했다. 여러분 된소리 되기 다음 넘어갈게요. 쌍시옷이 사용되었다. 아까 설명해 준다는 거 지금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쌤 보라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왜 보라색으로 칠하나? 중요하니까. 중요한데 왜 보라색으로? 잘 보라고. 잘 보라고 보라색. 바로 나라날 병. 글씨서 해서 병사라고 합니다. 병서라고 합니다. 나란히 쓰기라고 합니다. 나란히 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병서, 합용병서. 머리 아프죠? 각자병서, 합용병서. 좀 어렵습니다. 각자 병서는 이렇게 쌍시옷, 쌍디귿, 쌍히읗, 쌍비읍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쌍지읒 된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억하느냐? 선생님 각자 병서 할 때 각 할 때 기억 있고 여기도 기억 똑같죠. 그 똑같은 것을 쓸 때 시옷 그 똑같은 것 쓸 때 각자 병서 기억하면 되고 합용 병서는 히읗이죠. 히읗 그다음에 비읍 서로 다른 거 쓸 때 비읍 디귿 시옷 디귿 비읍 시읒 비읍, 시옷, 기억 이런 식으로 합용 병사가 가능했거든요. 그때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뜨들, 따람, 수매라고 썼는데요. 실제로 읽을 때는 브들 또는 스다람, 브수매라고 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말의 앞머리에 자음이 무리로 온다 하여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영어로 쓰는 strike 하는 단어는 바로 S와 T와 R이 동시에 나오는 어두자음군이 가능한 발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스트라이크라고 했을 때 자음 사이에 모음이 세 번 다 나왔어요. 모음이. 그래서 모음이 중간중간 껴들어서 오음절이 되잖아요. 근데 영어는 여러분 모음이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름절입니다. 스트라이크 이렇게 스트라이크입니다. 우리는 스트라이크 다섯 개인데요. 얘는 스트라이크. 그러면 중세구는 바로 어두장군이 가능했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고 쌤이 쉬운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우 중요하다. 15세기 중세 국어의 주격조사. 여러분 충격적 사실은 뭐냐면 15세기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주격조사 치킨이 피자가 할 때 바로 가라는 주격조사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이가 올 수 있고 짝대기 이가 올 수 있고 표시 안함이 올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왠지 로봇이나 사람 같지? 여러분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봐요. 선생님 친구 중에 승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승훈이. 그러면 승훈이가 있으면 승훈 동그라미 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이어 적기 하면 승후 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승후 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쌤 친구 중에 바로 성호라는 애가 있거든요. 성호는 바로 성호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옛날에 중세국어에는 주격사 가가 없었어. 임진왜란 끝나고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성호가 할 때 붙일 수 없으니까 이때 짝대기 이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호이가 아니고 회 이렇게 되게 성회는 성우가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쌤 친구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진해라는 애가 있어요. 김진해라는 애가 있어요. 김진해는 이를 붙이고 싶은데
이미 주격조사가 장착되어 있는 친구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뒤에 주격조사를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제로 형태로 이렇게 영형태 안 붙이는 걸 붙인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해 그대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흔한 철수는 어떻게 될까요? 철수는 짝대기 이를 붙여서 철쉬 이렇게 되는 거죠. 철쉬는 철수가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미희라는 친구는 어떨까요? 미희는 이미 와 있기 때문에 표시 안함이 되겠죠. 그죠? 미희하고. 그럼 이 미희는 미희란 뜻이고 미희는 미희가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개를 구별한다. 1번이 끝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간단한 거. 균귀입니다. 중국과죠. 근데 여러분 근데 균귀라고 썼을까? 왜 중국이라 안 쓸까? 여러분 한자로 중국이라 쓰면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조선에서는 우리나라는. 근데 중국에서는 중국어로 중꺼라고 발음을 했다면 우리가 읽는 한자의 발음과 중국 발음이 실제로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동국정운이라는 책을 세종 30년 때 세종의 명령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당시 좀 혼란스러웠던 우리나라 한자음을 좀 통일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상음에 가까워지려는 노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는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이거 물어보는 문제 거의 안 나와요. 이 정도로 알아두되 쌤이 보라색으로 치니까 중국과 달라서 할 때는 비교 부사격 조사다. 요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달아는요 달라서죠. 근데 우리는 리을인데 옛날에는 리을 이응형이 활용되었다. 문자화로는 한자와는 문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동국 정시 한자입니다. 서르는 서로라고 해서 모음조화가 지켜졌고요. 모음조화를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모음조화는 선생님이 바로 2강 모음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모음끼리 조화를 이룬다. 여러분 풀풀마마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풀풀마마. 플러스는 뭐냐? 양성모음. 바로 아우아. 마이너스는 으우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으우어. 이렇게 됩니다. 모음조화가 시키기 위해서는 아우아 으우어 마이너스네요. 아우아 으우어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국어에는 모음조화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요. 나중에 이게 점점 안 지키게 돼서 파괴가 되겠지만 지금은 좀 잘 지키게 됩니다. 나중에는 문란해져요. 중세국어는 잘 지켜지게 됩니다. 15세기는 좀 철저하게 잘 지켜지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사마띠 설명해 드릴게요. 사마띠 아니할 때. 사마띠는 무슨 통하지 아니할 때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기본형이 사마따 할 때 치읓입니다. 근데 사마따는 단어는 사다 적기 때문에 어휘 소멸에 이해가 되겠죠. 사마따는 받침이 치읓인데 여기 사마띠 할 때는 왜 시옷을 썼을까? 그거는 팔종성법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종성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성법 이만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성법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받침에 관한 규정이에요. 받침에 관한 규정.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변천하게 됩니다. 첫 번째, 종성, 부용, 초성 2024학년에 대해 수능에 나온 팔종성법, 팔종성 가족용이라 합니다. 요거는 지울게요. 다음에 칠종성 이렇게 세 가지 변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합니다. 자, 종성, 부용, 초성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 초성과 중성과 종성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초성은 우리가 국이라는 글자를 썼을 때 위에 쓰는 초성자, 자음을 말합니다. 얘는 자음이고요. 중성은 우하는 모음입니다. 그리고 종성 역시 자음이죠. 그러면 자, 모, 자가 되는데 종성, 부용, 초성은 초성에 썼던 단어를 다시 사용한다, 또 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17자의 초성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7자 다 쓸 수 있었다. 그리고 1443년 당시에 세종 훈민정음 창제의 직후에는 종성, 부용, 초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팔종성법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게 됐을 때 쌤이 돌아가신다 그랬잖아요. 1459년에.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좀 머리가 부족했던, 좀 짧았던, 세종이 워낙 뛰어났으니까 좀 대표음으로 종성을 쓰게 되면 개수가 적어지니까 좀 편리하다는 짧은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8개만 써도 충분하다. 팔종성법이 가히 만족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8개가 여러분 그녀 드라마 보세요. 그녀 드라마 보세요. 라고 하는 걸 외우셔야 되죠. 그리고 7종성법은 우리 디귿하고 시옷이 있는데요. 여기 디귿하고 시옷이 있잖아요. 디귿하고 시옷. 얘가 발음이 되게 중화 디귿으로 바뀌어요. 그럼 시옷이 필요 없어지죠. 합쳐지는 바람에 시옷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이때는 개나리만 보세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녀 드라마 보세요. 개나리만 보세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여러분이 현대국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가느다란 물방울 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종성 실제로 표기이고요. 발음이 아니고 표기입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발음이잖아요. 그래서 현대국어는 종성 부용조성입니다. 그래서 팔종성법에 의해서 사맞다 할 때 치읓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시옷으로 표기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할세. 아니는 부정부사 아니고요. 부정부사 아니고요. 할세는 하기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하다라는 단어가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하다는 아래아 하다가 있고요. 아 하다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획수가 누가 더 많아요? 이거는 점 하나가밖에 없는데 이거는 2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many, 획수가 더 많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여기 할세는 아래아가 나오게 2개죠. 그러면 하기 때문에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그때 하 리을세 해서 하기 때문에라고 기억하면 되고 이 쌍시옷은 우리나라 말싸미처럼 된소리 각자 병서가 사용되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차로 이런은 이러한이란 뜻이고요. 전차는 쌤 보라색으로 전차가 시험에 나와요. 전차가 뭐 전차군단 독일이 아니고요. 까닭으로 까닭이란 뜻이요. 까닭 이유 까닭 우리 까닭 이유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차는 지금 안 쓰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죽은 말 사라진 말 바로 지금은 언어 역사 속에 어휘 소멸에 해당된다.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한 거 어린입니다. 어린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선생님이 보라색 1개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좀 더 필요하게 별을 쌤이 3개 정도를 받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15세기로 갔다 합시다. 그러면 타임머신을 타고 갔는데 21세기를 살다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15세기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너무너무 예쁘고 어린 여자를 안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은 너무 어리고 어여쁩니다. 라고 하면은 그 여자한테 엄청나게 싸대기를 맞아요. 왜냐면 욕을 짓거린 거거든요. 왜냐 당신은 어리고 할 때 어리고는 여러분 어리석고라는 뜻이었어요. 어리다가 영이 아니고요. 지금 영으로 바뀌게 되는 거는 의미 이동의 예가 되죠. 그러면 어리다는 어리석다. 여러분 어여쁘다가 예쁘다가 아니고요.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15세기 우리 1400년대 여자한테 뭐라고 하면 당신은 어리석고 불쌍합니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백성이 니르고저 말하고자 두음 법칙이 적용이 옛날에 안 됐었네요. 홀빼이셔도 홀빼 할 바가 있어도 여러분 중요한 거죠. 홀빼 할 때 쌤이 아까 성회 할 때 했던 이 짝대기 이가 주격조사다 할 바가 왜요? 짝대기 주격조사다 이렇게 하면 되죠. 하 오, 리을, 이영볼의 여린이릇의 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격조사가 중요하고요. 이영볼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여린 히읗 기억나죠? 10번 들고 산에 가서 사가라무도 시만 나무다. 10번 들고 산에 가서 사가라무도 시만 나무다. 근데 이거는 발음이 안 되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음가가 없었을 거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입성할 때 그대 병신했던 거 기억나죠? 그것처럼 스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 술자인데 요거를 하면 숫 이런 식으로 닫아서 발음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영보레는 여린 히읗으로서 리을 보충한다. 선생님은 1970년대생인데요. 학력고사를 볼 때는 이 이영보레인 여린 히읗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 수능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이영보레 여린 히읗이 설명이 거의 안 되고 있고요. 중요하지 않아서 학교 시험 그다음에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니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기에 뜯을 셈 보라색으로 칠할게요. 여기는 중요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비읍 디귿 하는 건 나란히 쓰기 했던 합용병서이기 때문에
합용병서이기 때문에 말이 앞에서 자음이 무리로 있다는 것이고요. 형태소 분석을 하면 뜨들이 되잖아요. 근데 이 디귿이 이렇게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어적기 무슨 철, 연철이 사용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는 이 뜨들인데요. 목적격 조사가 4개가 있었걸랑요. 바로 알이 있고 을이 있고 랄이 있고 르이 있고 이렇게 4가지가 있었어요. 을을 하는 건 우리 치킨을 피자를처럼 이렇게 나누는 거지만 여기 아래하는 플러스 양성모음, 은은 마이너스 음성모음, 아우와 의워, 아우와 양성모음, 의워 음성모음 했던 것처럼 4개로 경우의 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뜨들이 알랄을 중에 왜 이게 왔느냐? 바로 자음이기 때문에 알이 온 건데 이 바로 으라고 하는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또 으라고 하는 음성 목적격 조사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음 조화가 지켜져. 모조가 뭐죠? 모음 좋아요. 모조가 뭐죠? 여러분 자음이 좋아요? 모음 좋아요? 저는 모음이 좋아요. 모음 좋아. 모조가 뭐죠? 풀풀마마입니다. 풀풀마마. 그다음에 목적조사는 4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싫어는 싫어! 이거 아닙니다. 싫어? 아니에요. 싫어는 능히라는 단어예요. 능히라는 거는 지금 싫어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그리고 표디는 우리 표지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국외음화가 되지 않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못할은 여러분이 생략하겠습니다. 못할은 그리고 이영볼에 아까 선생님 나왔었죠. 그다음에 놈이 하는 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요것도 선생님 보라색으로 칠해줄게요. 보라색으로. 우리 놈 하는데 우리 아빠한테 놈이란 아빠는 능력 있는 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날 비밀번호 바뀌어요. 그렇게 말하면 되죠. 근데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놈은 그냥 보통 사람, 보통 남자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통 남자, 보통 사람이라는 게 지금 비하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게 됐죠. 그리고 놈이가 된 거는 미음이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연철. 이어적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주격조사 기억나시죠? 자음이 나왔을 땐 동그라미 이 붙이는 거죠. 승훈이처럼. 한이라 쌤 보라색으로 치줄게. 여러분 하다가 2가지가 있죠. 아래야 하다하고 그다음에 하다가 있잖아요. 근데 하다가 쌤 맨이라 그랬죠. 많다는 뜻이 됩니다. 이 하다는 지금 두로 뜻이 변하기 때문에 의미 이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어체가 사용되었네요.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너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라서 보라색으로 칠게요. 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나입니다. 나가 여러분 대명사 나 1인칭 대명사 나고요. 그 다음에 이가 주격조사인데 우리 주격조사 동그라미 짝대기 표시하남이잖아. 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하는 거 시험에 나오는 게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의 주격조사 붙이면 뭐가 될까요? 바로 짝대기 이가 와서 붙이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가까이 오면 부태가 되겠죠. 부태가 됩니다. 붙여볼까요? 부텨이, 짝대기 이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되느냐? 안 오네. 하고 이렇게 부태가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할 위하여 할 때 이것을 위하여 윙하여 안 해도 됩니다. 동국정시 한점 때문에 위하여 어여삐 너겨. 어여삐도 선생님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어여쁘다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예쁘다지만 옛날에 불쌍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애민정시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얘는 예쁘다의 어여쁘다가 옛날에 불쌍하다 했다면 이것도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 이동이랍니다. 의미가 넓어진다. 그러면 의미 확대, 줄어든다. 의미 축소, 완전히 바뀌었다. 의미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일을 할 겁니다.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 정신이 되고요. 28자에 관해서는 2024년도 수능에 나와서 좀 잔인하게 나왔거든요. 좀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스물이라는 단어가요. 20로 바뀌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으라고 하는 건 입술이 평평한 모음인 평순모음이죠. 평순모음. 입술이 평평한 모음, 평순모음. 하고 옆으로 쭉 찢어지잖아요. 그죠? 가로로. 근데 우 하는 거는 입술이 동그랗게 말리죠. 그래서 원의 모양의 입술. 그래서 원순모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물은 원순모음화가 된 거고 스물이라고 나온 것은 원순모음화가 되기 전이다. 이 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할 때 리을 비읍이 보이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여덟 할 때 합용병사가 사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짱 하는 거는 뭐 된소리와 각자 병서 동국 정운식 한자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쌤이 28자에 대해서 쌤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여러분 알고 있으면 민족적 자부심도 늘어나고 상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훈민정음에서 잘 알고 있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죠. 그래서 사극 중에서도 여러분 나란 말싸미 이런 사극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유심히 보거나 또 요 강의를 좀 잘 들어서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쌤이 훈민정음 반복해서 얘기했죠. 언제 만들었죠? 1443년에 만드셨어요. 근데 알리는 걸 반포라고 하는데 반포대교가 아니고 알리는 거를 1446년 몇 년이 걸렸냐요? 3년이 걸렸죠. 그 당시에 선비들이 중화 사상에 젖어서 중국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바로 한자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조선이 오랑캐 나라로서 어떻게 마음대로 우리의 문자를 만드냐 라고 해서 최만리 등 많은 유학자 선비들이 상소문을 올리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수많은 토론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번에 수능 나온 부분이 이것입니다.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 이거입니다. 자, 초성은 쌤이 예를 들어서 쌤 이름에 종이 들어가거든요. 종. 그러면 종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요 앞에 있는 걸 첫 소리, 오는 가운데 소리, 밑에 있는 이응을 끝소리라고 해요. 근데 이걸 한자로는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초성은 자음이고 그 다음에 중성은 모음이고 종성도 자음이죠. 근데 우리가 종성, 부용, 초성 하면은 초성하고 종성은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 자음을 초성자, 바로 모음을 중성자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초성자는 선생님이 지금 읊을 수 있어요. 근온 면상은 크, 드트, 브프, 즈츠, 여린, 니읒, 티읒, 그 다음에 이체자, 반설음, 반치음, 예디응 해서 17자가 있고요. 중성자는 바로 천지인에 오와, 우어, 요야, 요여 해서 11자가 있습니다. 그럼 합치면 28자가 되죠.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17은 여러분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성에 사용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28자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초성자와 중성자를 나누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두둥! 바로 초성자의 제자 원리. 바로 초성자, 자음의 글자를 만든 원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옛날에 학교 선생님한테 들었던 충격적인 얘기는 우리 훈민정음을 비하하기 위해서 일본 학자들이 식민사관들이 창오지설 얘기했던 거 여러분 들었고 너무 황당하고 기분 나빴었어요. 세종대왕이 우리 한지 창오지 격자문 있잖아요. 이걸 보고 어느 날 하루 유레카 이러면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우리 과학적인 한글의 원리를 비하해서 마음대로 갖다 붙인 식민사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이걸 또 보고 일리 있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형은 모양을 본던 것을 상형이라고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쌤 보라색으로 칠할게요. 잘 보라고. 이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다 라고 됩니다. 이 5개가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입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입니다. 암기 팁은 근원 면상은 하고 외우면 어떨까? 이거보다 좋은 더 암기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근원 면상은 이 아설순치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근원 면상은 아설순치후 one more time 한 번 더 근원 면상은 아설순치후 이렇게 외웁니다. 아음은 어금니 소리, 설음은 혀설자니까 혀소리, 헛소리 아니고 혀소리, 혀의 소리, 순음 입시울 소리, 치음 입소리, 이빨 소리, 후음 목소리 이렇게 아설순치후 근원면상은 5개가 기본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획의 원리로 이번에 수능에서 좀 잔인하게 나왔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기역을 가획, 획을 추가하여
만든 글자. 바로 크. 니은을 가백해서 드, 트. 미음은 브, 프. 시옷은 즈, 츠. 이응은 여린 히읗, 히읗. 여러분, 여린 히읗은 10원 들고 산에 가서 사과나무들 심었나 보다 제일 빨리 소멸하게 되죠. 그리고 9개. 그리고 이체자가 모양이 좀 다른 글자. 그러니까 기본자, 상형자, 가백자, 이체자, 반설음, 반치음, 옛이응. 그러면 여기 3개, 여기 5개. 근엄연상은 여기 9개. 크, 드트, 브프, 즈츠, 여린이읒 3개. 그래서 합치면 5, 9, 3. 5, 9, 3. 그러면 17자가 되겠죠. 8 더하기 9. 그래서 17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순경음 비읍은 28자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연서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를 보시면요. 이 표가 잘 나오지는 않는데요. 표로 만들면 쌤이 아까 했던 거 복습할 수 있습니다. 사경자, 근엄연상은, 아설순치유, 가백자, 크, 드트, 브프, 즈츠, 여린이, 히읗, 이체자. 이렇게 있죠? 그럼 병서자는 이 17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불청불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바로 울림소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전청은 예사소리, 차청은 피카츄들 거센소리, 히읗이 포함된 게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전탁, 매우 탁한 소리, 된 소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성자, 모음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둥. 상형자는 발음기관을 본뜬 게 아니라 삼재라고 하는 바로 천지인을 본떴습니다. 그래서 천지인. 그 다음에 초출자는 아래아를 한 번 사용해서 오와 우어. 제출자는 요야 유여. 이것이 24학년도 수능에 나왔습니다. 천지인, 쌤이 아우와 우우 하던 양성모음, 아우와 어우어, 음성은 으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는 중성으로 하기도 하고 음성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출자, 요야 유여, 초출자, 오와 우어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거의 끝부분입니다. 맹가논이는 기본형이 맹갈다인데요. 맹갈논이에서 리을이 탈락됐습니다. 만드니 사람마다 해요. 하여금 쌍이형도 있었네요. 각자 병서. 수비 쌤이 보라색으로 칠합니다. 수비에 순경음 비읍이 보여져.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순경음 비읍은 연서라 그래서 늦어쓰기, 이어쓰기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순음인 입술소리 무브프 밑에다가 동그라미를 붙여서 울림소리로 만드는 것인데요. 순경음 비읍, 순경음 비읍, 순경음 비읍이 있었습니다. 특히 순경음 비읍이 좀 익숙할 텐데요. 아마 V 발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더버도 아니고 더워도 아니고 그 사이에 더버 정도 되는 경상도 사람 더러버라, 추버라, 외러버라, 간지러버라 할 때 살짝 지나가는 걸 순경음 비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경음 비읍은 소멸됐는데요. 없어졌지만 지금 경상도 사람들이 더버라, 추버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살아있는 공용 화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셔블 하는 단어도 서울로 바뀌고 아까 더버는 설명했죠. 니겨는 익혀 이란 뜻입니다. 둠 법칙이 사용되지 않았네요. 날로, 날마다, 숨에 편안기 하고자 할 따름이다. 여러분 숨에 중요합니다. 숨에 역시 3가지 의미에서 중요한데요. 이 미음이 여기 넘어간 바로 이어적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연철. 그 다음에 비읍시옷에서 어두장군 합용병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음에서 옴이 올 수도 있고요. 에에서 아이에가 올 수도 있는데 쓰다가 으가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오가 오지 않고 우가 왔고 아이가 오지 않고 어이가 와서 바로 모음 조화를 지켰다는 거. 이 3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어적기, 어두장군 합용병서, 3번째 모음 조화 지켜짐. 그래서 옴은 플러스, 음은 마이너스, 아이는 플러스, 어이는 마이너스 기억하면 됩니다. 왜 아이, 어이가 플러스 마이너스냐? 여기 아오와 우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편안키 하는 건 편안하게. 그래서 히읗과 기억이 합쳐져서 거센 소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편안키가 되겠죠. 하고자,
따라미니라. 따라미니다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쌤이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따라민이라는 따름이다 라는 뜻인데요. 따람에도 요를 따람인이라 해서 이 미음이 여기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어 적기 연철 확인 첫 번째 하나 하시고요. 두 번째는 따람인이라 할 때 이 이가 이다잖아요. 이다는 서술격 조사의 바로 어간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시어디귿 합용변서 어두장군 역시 사용되었다. 까지 여러분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위주로 해서 쌤이 중세국어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간혹 여러분 학교에 따라서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아니라 두시 언어가 나온다거나 용비어 첨가를 가지고 시험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쌤이 다음에 용비어 첨가 1장과 124장, 1장, 2장, 그다음에 124장, 125장, 110장 요 5장 정도를 가지고 풀이하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반복해서 복습해서 여러분 중세국어 마스터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